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손을 잡고 미래 전기차 협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 그룹은 앞으로 미래차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합종 연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빅2의 만남으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수석 부회장의 첫 단독 비즈니스 회동이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만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그 예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정의선 부회장의 이 할아버지 때죠. 선대. 그때의 현대하고 삼성을 기억해 보면 참 경쟁을 너무나 치열하게 해가지고 뭐 사이가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손자 때 돼서 제가 볼 때에는 과거의 문제점을 좀 털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이라고 그러죠. 천안 사업장 여기는 이제 주로 이 소규모 배터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곳인데, 자 여기서 만났다라는데 일단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는 만남이라면 정치인이나 재계 유력 기업이나 어떤 장소에서 만나느냐 이 상징성이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정의선 부회장이 삼성을 공장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죠. 뭐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런 만남이라는 게 세 가지 가능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외국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한 번 나가면 한 달은 자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한 달이죠. 2주 격리하고 또 와서 2주 격리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성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끼리 뭉쳐야겠다라는 절박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배터리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2022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거를 뺏기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 삼성 위기라는 건 누구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감이 역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런 만남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전일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첫 단독 비즈니스 회동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만난 장소가 삼성 SDI 천안 공장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LG화학이 전 세계 점유율 1위고요. 삼성 SDI가 4위고 SK이노베이션이 7위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모두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당장으로 보면 뭐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전기차 시장이 매년 10%씩 증가를 해서 2030년 되면 전체 굴러다니는 차량의 반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배터리 중에서 특히 이 리튬 이온 배터리, 뭐 우리 휴대전화 있군요. 이 휴대전화 들어가는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죠. 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연간 25%씩 고속 성장해서 2025년에는 진짜 엄청나게 커져서 결국은 2025년 정도 되면 이 반도체 시장,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2025년 그래봤자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 상당히 그 삼성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에서 네. 배터리 공급을 받는데 이 배터리가 그게 충분할 것이냐. 만약 2030년까지 절반, 전체 차량의 절반이 전기차가 됐을 경우엔 모자르잖아요. 그럼 어차피 또 새로운 공급처를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기술 경쟁력의 확보와 기술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네. 이번에 뭐 삼성과 현대의 만남 입장에서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주는 예. 딱 주요 공급처가 있으면 뭐 좋을 것 같고, 뭐 현대차도 이제 좋고 서로 윈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의 현 상황 앞서서 이제 교수님도 위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복합 위기라고 진단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복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겪는 네.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사실은 실적 둔화인 기업도 있겠지만 실적이 뒤로 밀리는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위기는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중국 두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삼성이 특히 많이 느낄 텐데 네. 이 중국과 같은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견제가 들어가고 추격을 한다라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관심 많이 가는 거. 지금 삼성이 몇 개의 재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걸리면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 오너 리스크에 따른 이게 오너 리스크가 뭐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조직들도 아무래도 좀 불안해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복합 그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삼성과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제 회동을 갖게 됐고, 앞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기투합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 아니 혹시 이 전기차 택시 타보셨어요? 네, 타봤어요. 타봤어요? 네, 진짜로? 네, 많지는 않은데. 많지 네, 나도 타봤어요. 네, 정말 만나기 조금 힘들긴 굉장히 한데. 힘든데 맞아요. 저도 우연하게 네, 타봤어요. 네. 근데 탔는데 좀 뭐 전기차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네.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근데 첫째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요새같이 바쁜 때에는 주유소에서 단 몇 분 기름 넣는 것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맞아요. 많거든요. 바쁠 때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한번 배터리 충전하는데 최소 1시간이거든요. 급속 충전기에 가서 꽂아 놔도 최소 1시간이에요. 자, 최소 1시간에다가 1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충전을 하면은 한 400km 정도 가면 다시 또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 정도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왜 휴대전화 오래 쓰면 이게 배터리 수명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충전하는 게. 근데 이게 자동차 들어가는 배터리는 가려면은 웬만한 그냥 가솔린이나 아니면 이런 차 사는 가격이거든요. 네. 최소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 개발한 연구, 3월 달에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 번 충전하면 800km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400km 가거든요. 그리고 1000회 이상의 배터리 재충전이 가능하다. 1000회 이상의 배터리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건 대충 계산해 보면 자동차 고장 날 때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분 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 짧아진다는 거죠. 네. 이러면은 전기차가 상용화될 때 거리기 좀 문제가 없을 텐데, 바로 이런 차원에서 현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은 삼성대로 여태까지는 전기차 배터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연구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네.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양쪽이 얻을 것이 있는 것들이 많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그래요.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삼성과 현대차의 만남이 앞으로 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